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내 꿈에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이 필 수 있길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뉴미디어 쪽에서도 특히나 좀 핫했던 VR 를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서 이제 진행 및 촬영, 현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다른 기술들은 그나마 이제 방송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360 영상은 유튜브나 특별한 매장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서는 접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약간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매체 형식인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만든 게 대다수였죠. 혹은 이렇게 우리가 활용했던 저 기어 360 같은 소형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촬영 편집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만 했고 이후에도 아주 단순한 거죠. 뭐 뭔가 고민한 게 없이 그냥 여행을 갈 때 들고 간다든가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 정도였지 뭐 작품으로서 뭔가 고민해서 만든 거는 별로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일상과 약간 분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었거든요. 저 VR 고글을 쓰는 순간 약간 뭔가를 체험하고 일상생활과 단절되고 그것만 봐야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만을 본다는 게 되게 이상한 체험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뭐 신기하고 재밌는 기술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보고 열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호기심 이상의 창작이나 그런 혹은 감상자로서의 더 큰 욕심은 아직은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고글을 참여하신 분들 중에 고글을 써서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때 처음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일단은 신기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체험 앱이나 영상들을 소개해드렸죠.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든가 어디 여행 가서 뭐 보기 드문 풍경을 직접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는 공연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공연은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캠코더로 멀리서 찍은 거든 가까이 찍은 거든 그 현장감을 느끼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360 카메라로 찍은 공연 영상들은 무대와 객석 중간에 카메라를 놓기 때문에 무대도 볼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고개를 돌리면 열광하는 관객들 표정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 한가운데 있다는 체험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록용이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해서 만든 영상 쪽에서는 구글에서 그런 360 영상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괴수 영화도 단편 영화로 만들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잘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뭐였죠? 그 자동차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캠코더로 찍었으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냥 거기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아빠와 뒷자리에 있는 딸의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60으로 찍으면서 생기는 효과가 뭐냐?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은 거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2D나 일반적인 영상의 촬영의 경우는 요 앵글, 화각 안에 잡힌, 프레임 안에 잡힌 영상이 아니면 소리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알 수가 없고 그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360 영상은 내가 원하면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나 재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글에서만 지원한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보다가 지겨우면 고개를 돌리면 자동차 창밖에 흐르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리는 계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객에게 그동안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관객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겠다. 특히 그러면서 막 보통은 만드는 게 되게
극적이고 자극적이고 효과 많이 들어간 영상만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360 영상도 일상과 그렇게 거리가 있지 않으면서 쉽게 쓸 수 있지만 또 전에 보던 영상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인터뷰도 지금 360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보통의 2D 사진이나 동영상은 내가 보여주겠다고 프레이밍한 영역만 보여준다면 뒷부분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지저분하든 뭐 딴짓하고 있든 잡히지 않는데 이 360 영상은 전체를 잡히니까 공간 설정부터 기존의 영상을 만드는 방식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잡히는 공간의 영역도 우리 사람의 시선이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360으로 찍은 영상 그때 제안했던 것도 공간이 기존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에 담기는 게 무대였다면 이제는 한 공간 전체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개했던 것 같네요. 그 공간이 되게 중요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에서 아마 그 공간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카메라로 기존의 방식대로 찍은 영상은 넘쳐나고 뭐 기존 언론사든 개인이든 뭐 좋은 캠코더든 스마트폰이든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360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와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동의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보는 사람을 여기 이 자리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험해라 뭐 이런 제안 정도가 아니라 너도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라고 약간의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영상들도 분명히 꼼꼼하게 영상을 보는데 그거를 휴대폰이든 TV든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는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보는 감상자고 저기에 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리가 있다. 아무리 내가 저기 공감한다고 해도 일단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화면으로 보는 영상에서는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종의 거리두기죠. 그런데 360 영상을 보면 일단은 그냥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고글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뭐 보기 싫으면 땅바닥을 쳐다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듯이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둘러볼 수 있는데 단지 둘러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2D 영상들이 그냥 관람자와 생산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 360 영상을 제대로 고글을 쓰고 몰입해서 보는 순간 그 공간에 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보고 그게 굳이 강조를 하자면 그게 360 영상의 가장 큰 매력이고 이거를 살리지 않는 영상은 그냥 단지 체험 영상이고 그냥 보통 뭐 4DX 같은 일반적인 체험 활동으로만 끝나지 내가 그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생성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존의 프레이밍, 미디어에서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고 감추고 싶은 건 안 보여줄 수가 있는데 360 영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볼 수 있다는 일종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시도죠. 그런 면에서 경계, 제작자의 의도를 깰 수 있다는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둘러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간다면 여기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진짜 가상현실이 돼야 되겠죠. 가령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세워두거나 촬영자가 원한 위치만 된다면 내가 직접 원하는 보고 싶은 위치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혹은 조작까지 해야 그게 진짜 가상현실이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가상현실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간다면 곳곳에 카메라가 있든 카메라가 드론에 달려서 날아다니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데를 찾아가고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진정한 궁극의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 쪽이나 기술 기반으로 만든 미디어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 장갑끼고 그 트레드밀 걸어다니면서 내가 거리를 걸어가면 진짜로 내가 원해서 선택을 해서 꼼꼼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세워놓고 혹은 촬영자가 걸어다니는 공간만 보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가상현실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3D 영화가 한때 붐이었다가 다시 확 식었잖아요. 그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3D 영화는 일단 안경을 쓰고 그거를 쓰는 순간 어두워지고 화질 떨어지니까 불편해. 그리고 3D 그거는 뭐 굳이 극장에 가서 한 번 보면 됐지 집에서 3D TV까지 필요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술은 다시 반짝하다가 지금 거의 사장된 상태라 TV 광고 같은 거 전혀 볼 수 없는데 VR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거에 맞는 게 있고 효과적인 거를 진짜 고민을 제대로 해서 만들고 그게 이런 것도 고글이나 그런 게 보급이 저렴하게 되고 그거에 맞춤형 미디어 제작자까지 늘어난다면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일부 계층, 일부 전문가들만 만들고 자 이게 미래의 대세입니다. 미래의 쌀입니다. 이거를 다 만들고 즐겨보세요 해봤자 저거 뭐 기존 것도 충분히 재밌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거는 모든 매체나 모든 장르가 그렇듯이 고민을 제대로 하고 만들면 다를 것 같아요. 2, 3년 전만 해도 대한미디어에서 이 360 VR 영상을 쓰는 거는 말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장비가 너무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한미디어들은 캠코더 한 대만 있어도 할 수 있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규모,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기존의 영화든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큰 360 카메라를 갖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도 예전에는 대한미디어에서 뭘 꿈을 꿔 그냥 하던 거나 해, 잘하는 거나 하자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소형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카메라가 나오고 편집도 물론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개인 수준, 한 명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뀐 이상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 장치를 도입하는 거를 넘어서 어떤 이야기에 쓸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미디어의 역할과 맞는 종류의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쪽방에서 사는 고시원 사람 얘기를 하는데 360 카메라를 중간에 놓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캠코더로 둘러보는 건 한계가 있고 그것도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거리감을 두고 본다면 이렇게 좁아? 갑갑하네? 라는 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런 360 영상이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미디어가 기존의 카메라가 가지 못했던 혹은 담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던 앵글을 잡기에는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카메라 자체로 촬영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2D 카메라랑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찍은 이후죠. 특히 편집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영상은 찍은 거 그대로 우리가 찍은 앵글 그대로 나오지만 360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찍은 그대로가 아니라 일상 360도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진 일종의 파노라마 영상 같은 건데 그런 거죠. 그 지구본을 잘라가지고 펼치면 이상한 모양으로 왜곡될 거잖아요. 그런 식의 영상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스티칭이라고 제일 저희도 그게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스티칭. 그러니까 2개 이상. 360 카메라는 보통 렌즈가 2개 이상이잖아요. 2개, 4개, 6개 더 많게도 이루어진 카메라들의 영상을 짜깁기를 해서 구 형태의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을 스티칭, 뜨개질하는 걸로 표현을 한 그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난관이었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간단해요. 그냥 찍은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고 합치라고 명령만 주면은 딱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 결과물이 예상 밖에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왔죠. 사고처럼 제대로 안 겹쳐지기도 하고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내가 찍은 거는 여기를 정면 시점으로 찍었는데 이쪽이 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편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스티칭은 그 기어 360의 경우는 같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그나마 쉽게 되긴 하지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정교하게 스티칭을 할 수가 없다면 전용 스티치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요. 일반인들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 가격보다도 더 비싼 수준이라 그렇죠. 하나는 카메라 촬영에서는 이제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일반적인 캠코더의 몇 분의 1 가격인 카메라들 이것만 해도 30만 원대지만 10만 원대 것도 외국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소형이고 엄지손가락만한 애들도 있고 휴대폰 위에 거치할 수 있는 손톱만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경 형태도 있고 카메라 형태의 제약은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촬영만 가르친다 그러면 누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촬영은 그런데 문제는 편집인데 편집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편집에 접근을 하면은 완전히 낭패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스티칭이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일단 이야기 전체를 둘러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면 모니터로 360도 영상을 보면 360도의 환경을 모두 둘러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그인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달고 혹은 우리가 쓰는 그런 카드보드지 고글이 아니라 나오는 전용 헤드셋이 있는데 그런 거를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면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길쭉하게 펼쳐져 있는 영상을 보든 혹은 2D 영상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일일이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편집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기록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록한 결과물을 모든 걸 꼼꼼히 둘러보려면 시간도 기존의 영상 편집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보통은 그냥 카메라 내장 사운드만 이용한다면 되게 평범한 소리가 녹음되겠죠. 특히 이런 거는 지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소리가 녹음이 되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단점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별도의 마이크를 갖다 대? 그러면 그 마이크도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게 어려우면 나중에 후시 사운드 편집을 한다면 진짜 360도로 들릴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 5.1 채널의 서라운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영상은 360도인데 소리는 스테레오야. 그러면 돌려도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면 몰입감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360 영상 교육을 한다면 촬영뿐만이 아니라 편집도 꼼꼼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절대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게 사운드 편집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 2D 영상에서도 사운드 수업은 많이 안 듣잖아요. 어렵고. 그거를 생각한다면 진정한 360 영상을 하기에는 발목을 잡는 게 소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막. 자막이 그냥 일반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그냥 360 영상에 얹으면 이렇게 펼쳐지는 영상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직사각형인 영상이 아니라 마름모, 사다리꼴 막 이런 식으로 변형된 영상이 뜨기 때문에 그것도 전용 프로그램이나 전용 자막 도구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영상 편집하는 접근 방법으로 하면은 결과물에 이상한 형태의 왜곡된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편집 수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개설되는 360 영상 교육은 그냥 체험에 그칠 확률이 높다. 360 영상으로 일반적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영상을 보면 놓치는 게 많죠. 아까 제가 한 영상을 여러 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냥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일종의 미장센이든 뭐 시간을 갖고 하는 그런 장난을 전혀 안 한 일반적인 영상의 경우는 진짜 효율이 떨어지고 감상의 재미만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죠. 나는 여기서 주인공들이 왔다 갔다 해서 봤는데 사실은 저쪽에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체험의 의미에서는 둘러볼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 걸 놓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기록으로서만 본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되게 철학적이고 인체의 감각을 이해한 의학적인 접근까지도 하면서 거기에 기술을 접목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쪽 영상을 우리가 뭔가 시선을 간다고 할 때는 시선을 잡아끄는 요소가 많잖아요. 색깔, 움직임, 구도, 목소리 이런 식의 요소들이 사람의 시선을 결정하듯이 360 영상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60 영상인데 그냥 처음에 틀어주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캐릭터든 뭔가 계속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360이지만 내러티브를 끌고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로서도 일반적인 홈시어터 체험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극장 가면 소리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야 실감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실감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도 있죠. 공포 영화라고 한다면 360으로 보면 이제 무서워서 놀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소리는 막 돌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현장에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건 진짜 1차적인 시도고 그 구글 스토리보드 스토리즈 사이트에 가면 지금은 떴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쪽이 그런 구현이 쉬워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쪽을 볼 때는 이쪽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럼 이쪽 이야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이쪽 이야기는 잠시 중단이 돼요.
포즈 상태에 들어가. 그리고 소리가 이제 커지면 저거 뭐지 하고 돌아보면 그쪽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글로는 못 보죠. 내가 조작을 뭔가 해서 이 고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게 신호가 오가야 작동할 수 있는 매체니까 일반적인 영상과는 좀 다르긴 한데 이 기술을 가장 잘 쓸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는 고민들을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 있고 이렇게 머리에 올리든 객관적인 시선에서 촬영자가 드러나지 않는 영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촬영자가 나오는 영상은 되게 조심해서 찍어야 되겠다. 혹은 아무나 찍으면 안 되겠다. 일단 인물이 볼품 없으면 몰입 못하는 그런 부차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뭐 인터넷상에서 BJ들이 막 떠들면서 여행 다니는 영상들 맛집 찾아다니는데 360 카메라로 찍어요. 이 사람 얼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형식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하면 굳이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면 되지만 어쨌든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돌리면 그 사람과 교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완전 객관적인 시선처럼 보이는 촬영자가 없는 그런 시선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 둘이 접근법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앞의 경우라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형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어디 놀러 갈 때 들고 가도 되고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리포터가 중계하듯이 하는데 한쪽 요 정도 앵글에서만 내가 나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현장이 나오니까 분명히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시선으로 촬영자가 없이 나오는 영상의 경우는 어디에 놓느냐부터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느냐 뭐 이동할 때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쉽게 찍을 수는 있지만 고민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1인 방송 제작자들의 영상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요. 저 그저께도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자동차 운전 면허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어요. 모니터가 이렇게 한 이만큼 한 3-4대가 앞에 쫙 깔려 있고 거기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는 거죠. 이미 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고글만 안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자극이 될 만한 이야기든 동기만 부여된다면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따라갈 것 같은데 단지 지금 UHD도 그렇고 굳이 왜 바꿔?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3D도 그래서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저것도 뭐 적당한 거 그럴싸한 작품이나 뭐 계기만 생긴다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기록용으로만 보면 가격도 저렴하니까 뭐 대한미디어든 시민 제작자든 뭐라고 부르든 그 사람들이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는 전보다는 확장된다는 의미에서는 장려하고 싶어요.